자, 반갑습니다. 1강의 3점짜리 문제들 한번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에 그림과 같이 X축과 나란한 도로에서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는 학생 AB가 있어요. 이 학생이 동시에 X 방향으로 출발한 후에 A는 Q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R까지 도달하는 순간에 B가 R에 처음으로 도달을 한대요. 자, 근데 AB가 P에서 출발해서 R에 동시에 도달할 때까지 AB의 평균 속력은 각각 2V, 3V다. 자, 평균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평균 속력에 시간을 곱했어요. 이거는 뭐가 되느냐?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요거를 생각해 놓고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할 때 평균 속력은 5V다 라고 했어요. P와 R 사이 거리는 L이다 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그럼 기억. A와 B가 P에서 출발해서 R에 동시에 도달할 때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했어.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아까 우리가 2V랑 3V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죠? 2V랑 3V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의 거리가 B의 거리의 2분의 3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L이 되고 이게 얼마냐? 2VT가 되겠죠. 이 L이라는 거는 2VT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L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갔다 왔다 왕복을 하겠네요. 근데 2분의 3, 3VT다. 그죠? 요 거리가 3VT예요. 3VT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스몰 l이라고 본다면 L 플러스 2L이 돼. 그러면 2L이라는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VT가 되겠다. 그죠? 자, 따라서 요 거리 L은 2V분의 T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봐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럼 기억 AB가 P에서 출발해서 R까지 동시에 도달할 때 평균 속도는 A와 B가 같다라고 했어요.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다. 그죠? 자, 따라서 시간분의 변이기 때문에 변이는 둘 다 L이라는 값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 동시에 도달하기 때문에 시간도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R과 Q 사이의 거리는 3분의 1 L이다 라고 했어. 이거는 2VT가 L이에요. 자, 따라서 VT는 2분의 L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2분의 1 VT이기 때문에 얘는 4분의 L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디귿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동안 A의 평균 속력은 이거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 여기 아까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은 5V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보면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조금 올려서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일단 A가 P에서 Q로 갔다가 R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A가 걸리는 시간이라서 TA라고 나와 봅시다. TA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자, TA는 어떻게 구할까요?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거리는 항상 시간 곱하기 속력, 속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으로 거리를 나눠줘야 돼. 그러면 얘는 거리는 얼마냐면 L이라는 거리 플러스 2배의 4분의 L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게 3V라는 평균 속도였잖아. 그래서 요 값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약분이 돼서
얼마가 되죠? 3v분의 2L 2분의 3L이 돼. 따라서 2V분의 L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뭘 구해야 되느냐? P에서 Q를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된다? A가 P에서 Q까지는 T라고 넣읍시다. 이 T는 L 플러스 4분의 L을 이동하는데 5V라는 속도로 달렸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5V분의 4분의 5L이 돼서 5 날아가고 나서 뭐가 되느냐? 뭐가 될까요? 4V분의 L이 돼.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P에서 Q까지 갔다가 R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찾았어. 그러면 이 시간에서 P, Q, R을 이동하는 시간에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빼버리면 Q에서 R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V분의 L 빼기 4V분의 L 따라서 4분의 2 이러면 4V분의 L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Q에서 R까지. 자, 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지금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다. 그죠? 4V분의 L이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4분의 L이다. 그죠? 그래서 L 44 날아가고 LL 날아가니까 V가 되겠네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V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업과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은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라고 했어요. 가보면 수평면 위에 기준선 P에 놓인 수레를 추와 도르를 통해 실로 연결한 후에 수레를 가만히 놓았어. 수레를 가만히 놓았더니 질량은 각각 m과 스몰 m이다. 이랬을 때 나 P에서 기준선 Q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 섬광 사진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 T0로 위치를 촬영했어요. 그러면서 실에 매달린 추의 개수를 바꾸어가면서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야. 자, 이때 질량의 B는 얼마냐라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 실험 결과에 보면 얘는 지금 수레가 1개, 2개, 3개, 4개, 5개야.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은 1개, 2개, 3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개가 되고 얘는 하나, 둘, 3개가 돼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시간이 1번에서의 시간이 2번에서의 3분의 4배의 시간이 걸린다. 즉 얘가 4t초 걸렸다면 얘는 3t초 걸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 봅시다. 이래 놓고 보면 각각이 걸리는 시간이 나왔고 이때 가속도는 두 개가 다르겠죠. 근데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S는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사용해서 요 S값 갖고 시간을 알고 있다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를 가지고 저 질량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들을 구해봅시다. 자, 일단 지우고 1번에서의 가속도 A1을 구해봅시다. A1은 아까 전에 공식이 S는 2분의 1 AT 제곱이었어. 자, 그래서 A를 구하려면 T 제곱분의 2S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T는 4T였어.
16t 제곱분의 2s가 될 거고, A2는 9t 제곱분의 2s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A1과 A2의 B를 구했어. 자, 이 A1과 A2의 B를 구했다라면 이제 각각의 질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질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A1에서는 걸리는 질량이 있을 거예요. 추의 개수가 1개고 2개네. 자, 그래서 1개의 질량을 걸었어. mg라는 값이 얼마 되냐? m 플러스 m의 가속도 a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mg라는 값이 2m 플러스 m의 a2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해봅시다. A1은 m 플러스 라지 m의 mg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울게요. A2는 2m 플러스 m의 2m의 g가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요 b와 요 b를 갖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1 대 A2의 b는 얼마냐? 16분의 1 대 9분의 1이에요. 이게 m 플러스 m분의 m g 대 2m 플러스 m 2mg로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mg 같이 없애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얘들을 정리해버리면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은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쌤하고 같이 해봅시다.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를 취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냥 합시다. 9에 m 플러스 m 분의 1은 16 곱하기 2m 플러스 m 분의 2가 돼. 여기서 8이 됐고, 자, 따라서 9m 플러스 9 라지 m이 8이 16m 플러스 8m이 돼요. 자, 그럼 라지 m은 얼마냐? 넘어갔으니까 7m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스몰 m분의 라지 m, 스몰 m분의 라지 m을 구해봐라 했으니까 스몰 m은 스몰 m이고 라지 m은 7m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7이 되겠네. 4번이 답이 됩니다. 그쵸? 자,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B가 각각 4V와 V의 속도, 형광펜으로 합시다. 4V와 V의 속력으로 기준선 P와 Q를 동시에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난 뒤에 나란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기준선 R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P와 Q를 동시에 도달해서 R에 동시에 도달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각각 AB는 V1, V2의 속력을 가진다. 자, AB의 가속도의 방향은 같고, 이게 핵심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자,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B의 속도 변화량 크기의 2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P와 R 사이, R과 Q 사이 거리는 각각 2LL이다. AB가 각각 PQ를 통과하여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A가 증가하는 가속도를 가지느냐 감소하는 가속도를 가지느냐 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A는 증가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4V보다 더 커지니까 평균 속도가 4V보다 크겠죠. 근데 얘는 그러면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해야 되니까 V보다 작은 평균 속도를 가지게 돼. 근데 거리비가 2대 1이 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A는 감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A, B 모두에게 가속도는 이 방향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R까지, B가 R까지 도달하는 걸린 시간이 같으니까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했는 값이 이동 거리 S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이게 2대 1이다 라는 거는 이 값이 A의 평균 속도가 B의 평균 속도의 얼마다? 2배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고 기억 보면 A의 가속도의 방향은 A의 운동 방향과 반대다. 기억 맞죠? 니은 V1과 V2는 이러하다라고 했어. 얘는 어떤지 봅시다. 자, 여기서 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감소하는 양을 델타 EV라고 한다면 얘는 델타 V만큼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델타 V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이 값이 V1은 얼마가 되느냐? 4V 마이너스 델타 2V 했는 값이 되겠죠? 2델타 V 해도 되겠지? 2델타 V로 합시다. 여기도 2델타 V만큼. 자, 그 다음에 V2는 V 플러스 델타 V만큼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V1, V2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V1, V2는 뭐 적당히 구할 수는 있겠지만 V1이 정확하게 뭐다, V2가 뭐다라고는 못 구할 것 같아, 이 식으로는. 그럼 우리가 또 뭘 구해야 되느냐? 요 식 있죠, 요 식. 우리 아까 여기 적어놨던 이 식을 가지고 찾을 수 있어. VA의 반은, VA 평균 속도는 얼마냐면 2분의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처음 속도 4V 플러스 그 다음에 4V의 V1이 되겠지, V1. 그쵸? V1이라고 적어도 되고, 뭐 아니면은 4V 플러스 2 델타 V 이렇게 적어도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VB의 평균 속도를 봅시다. 이거는 2분의 V 플러스 V2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하면 2분의 4V 플러스 V1 값이 2배의 2분의 V 플러스 V2 값과 같다. 밑에 거 없애버립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 4V 플러스 V1은 2V 플러스 2V2가 된다. 그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위에 요 식에서 델타 V를 없애버리는 거야. 2배를 해줘서. 그쵸? 2배를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래 위로 더 합시다. 그러면 V1 플러스 2V2는 얼마? 6V가 될 거고, 요 식에서는 얼마가 되죠? V1 마이너스 2V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V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V1은 얼마냐? V1은 더하면 2V1이 4V가 되니까 V1은 2V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V2는 얼마냐? V2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V2가 어디 있을까? 어디 거를 쓰는 게 더 계산이 쉬울까요? 여기다가 2V를 넣읍시다. 2V 플러스 2V2는 6V야. 자, 넘어가면 2V2가 4V가 되고, 따라서 V2는 2V가 돼요. 자, 그럼 V1, 2V, V2, 2V. 그래서 V1과 V2가 같기 때문에 니은의 V1이 V2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식은 틀린 게 됩니다. 자, 디귿.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러하다라고 했어.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이동 거리 알고 있고,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시간을 구하고 난 뒤에 2분의 1 AT제곱은 거리 L이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했던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법칙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가속도 모르는데 이거는 거리가 L이에요. 이 L만큼 했는데 나중 속도는 2V의 제곱이고 처음 속도는 V의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 A는 2L분의 4의 제곱, 1의 제곱, 3V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2L분의 3V 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얘는 숫자를 거꾸로 적어놨네요. 그래서 틀린 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좀 지우고 몇 가지만 지워놓고 4번을 더 당겨 올려서 봅시다. 자, 4번. 시간 t가 0일 때 경사각의 다른 빗면 위의 점 OP에서 O와 P에서 물체 AB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당연히 빗면이니까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3t일 때 끝점 Q와 R에 각각 VA, VB의 속력으로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해요. 자, 이랬을 때 B는 T가 T0일 때 R을 통과해. 그쵸? 자, 그러고 나서 O와 Q 사이, O와 Q 사이, R과 S 사이 거리는 뒤로 갔다라고 했어.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적혀 있는 거 T0고 3T0고 여기는 T가 0인 경우고 T가 0이고 T가 3T0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래 놓고 봅시다. 기억 P와 R 사이 거리, P와 R 사이 거리, 요 사이 거리잖아, 맞지? 요 사이 거리. 이거는 선생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 이 시간 간격이 1대 2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볼 때 우리가 그때 1, 3, 5 이렇게 간다 했잖아, 맞지?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요 거리가 1이라면 요 거리는 3과 5를 더했는 8이 돼야 돼. 그러면 1대 8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 대 거리 d가 돼야 된다. 그래서 8x가 d가 되기 때문에 이 x라는 거리 맞죠? P와 R 사이 거리는 8분의 d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죠. 그쵸? 니은 VA 대 VB는 이러하다라고 했어. VA 대 VB는 어떻게 볼까요? VA 대 VB는 자, 여기는 평균 속력을 이용해 보면 참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A라는 그래프와 B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요때 3t0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 친구가 A가 될 거고 이 친구가 B가 되겠죠. 근데 이 A라는 거는 얼마냐면 면적이 SA는 D가 돼야 돼. 왜? D만큼 이동했잖아. 그 다음 SB는 D 플러스 8분의 D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한다. 그러면 이동 거리는 원래대로면 2분의 1 곱하기 시간 곱하기 최고 속도 V max가 되겠지. 자, 그렇지만 요 2분의 1과 V max가 뭐냐면 평균 속도잖아, 그렇지? 그래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했는 값이 이동 거리 B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속도 B가 어떻게 되냐? T분의 S가 될 거예요. 근데 이 T라는 거는 지금 3T0로 갔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 값은 S에 비례하는 값이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VA의 거리 B는 얼마냐? 라는 걸 따져봐야 되겠죠.
VA는 8분의 얘는 D가 될 거고 얘는 8분의 9D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VA분의 VB는 SA분의 SB가 될 거고 얘는 SA는 D가 되고 SB는 8분의 9D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8분의 9의 B를 가진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는 P가 O의 8분의 9배이다 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리 B는 높이에 대한 거잖아, 맞지?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높이는 실질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mgh가 2분의 1 mv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높이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왜? mg 상수 2분의 1 m 상수잖아, 맞지? 상수니까 어떻게 되냐? 거리 높이는 v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a는 얼마냐? v에 비례하는데 v는 이동 거리 s에 비례한다 했잖아. 그래서 그 b를 본다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 b가 제곱배가 돼야 되니까 8분의 9가 아니고 88이 64, 99, 81, 64분의 81이 나와야 되겠네. D가 틀렸죠.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4번을 풀 수 있었다. 5번으로 가봅시다. 5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이 직선 다리 위에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 그래서 PQR을 지나고 있다. P와 R을 통과할 때 속력은 각각 2m/s VR이다. 그렇죠. 자, 이웃한 교각 사이 거리가 각각 10m, 20m, 30m이고 이웃한 교각 사이의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걸리는 시간이 같대. 걸리는 시간이 같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얘들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B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에서 R까지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1대 3대 5대 7대 9 이런 값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왜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초기 속도가 있다. 초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질 거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10m, 20m, 30m니까 각각 시간이 같으면 평균 속력이 여기가 평균 속력 있으면 2V 평균이 되고 3V 평균이 되겠죠. 왜? 시간이 같으니까. 그래서 평균 속력이 2배, 3배 증가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크게 없는 것 같다, 그죠? 그럼 문제를 봐봅시다. 기억. VR은 14m/s이다 라고 했어요. 자, 14m/s예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가속도 A라고 본다면 동일한 시간 동안 델타 V만큼의 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A점, B점, C점이라고 한다면 A점은 얼마가 되느냐? 2 플러스 델타 V가 되겠지. VB점은 2 플러스 2 델타 V가 되겠죠. VC점은 2 플러스 3 델타 V가 되겠죠. 자, 요거를 놓고 이제 봐라라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시간이 같고 평균 속도 구해서 이 평균 속도에 따라서 저 거리 B가 나올 수 있도록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P점과 A점의 사이의 평균값은 V바는 V1바라고 합시다. V1바는 2분의 2 플러스 2 플러스 델타 V가 돼. 그 다음에 V2바는 A와 B에서의 속력의 평균이 되겠죠. 2분의
4 플러스 3 델타 V가 될 거고, V3는 요 둘을 더한 거니까 얼마다? 2분의 4 플러스 5 델타 V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델타 V가 될 거고, 얘는 2, 잠깐만, 여기도 2죠? 쌤이 1을 적었네? 얘도 2 플러스, 얘도 2 플러스 2분의 3 델타 V, 얘는 2 플러스 2분의 5 델타 V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면 이 델타 V가 얼마냐라는 걸 따져봐야 돼. 동일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거리가 10, 20, 30m다. 어떻게 구해야 되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을 좀 해보면 요 선생님이 A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문제에서는 A가 없어. A가 없죠. PQR만 있어. 왜 그럴까? 요 거리비가 30이고 30이네. 그러면 얘는 시간이 2t 걸리면 얘는 시간 t가 걸린다, 맞죠? 그러면 2t 걸리는 동안 평균 속도와 t 걸리는 동안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2t 걸릴 때가 t 걸릴 때의 반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값이 되나요? 아니죠. b와 v 처음 속도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델타 v 값이 P점과 Q점의 속도를 더했는 값이죠. 여기에 나누기 2한 값. 얘는 2 플러스 델타 V가 될 수 있겠네. 이 값이 뭐냐? V, P와 Q 사이의 평균 속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쵸?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요 Q와 R 사이 밑에 거 일단 지워봅시다. 뭔가 굉장히 난잡하게 선생님이 풀었는데 뭔가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너무 어렵게 접근을 했었다. 주어진 문자로만 보면 됐는데, 자, VPQ로 본다면 VPQ는 2 플러스 델타 V예요. 자, 근데 VQR은 얼마냐면 Q와 R 사이는 2분의 4 플러스 5 델타 V가 돼요. 따라서 2 플러스 2분의 5 델타 V가 돼요. 근데 이 평균 속도가 이 평균 속도의 2배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지? 그쵸? 그래서 2배를 해주고 보면 4 플러스 2 델타 V가 얼마냐? 2 플러스 2분의 5 델타 V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을 연립시키면 델타 V가 나오겠네. 델타 V를 구해봅시다. 델타 V를 구한다면 넘어오면 2분의 1 델타 V가 2가 돼. 델타 V는 4가 되겠네요. 자, 4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지금 VR을 구해야 되니까 VR은 여기니까 델타 V, 델타 V, 델타 V만큼 더해졌으니까 2 플러스 3 델타 V가 돼야 돼요. 그쵸? 2 플러스 3 델타 V인데 VR은 2 플러스 3 곱하기 델타 V가 4였어. 4, 32, 2 더하니까 14 미터 퍼 세컨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쵸? 자, 이 부분들 다 지워놓고 그 다음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니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다 라고 했어. P에서 Q까지. 더 지워야 되겠네. 위에 그림도 한번 지워봅시다. 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얘는 지금 델타 V가 얼마였지 아까? 델타 V가 4라는 걸 알고 있었어. 자, 그러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다 라고 했는데 맞는지 봅시다. 어떻게 구하느냐? 니은은
일단 여기서 P의 속도가 2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교각에서는 6이 되겠죠? Q에서는 1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P와 Q 사이의 평균 속도 V바는 얼마냐면 2 플러스 10을 나누기 12 했는 거니까 6m/s라는 속도를 가지게 돼요. 자, 근데 이 속도로 이동 거리는 얼마다? 30m니까 시간 t는 6m/s 분의 30m다. 따라서 5초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2m/s이다 라고 했어. 자, 봅시다. 이건 어떻게 할까? 속도 변화가 8이야. 8분의 시간이 5초 걸렸어.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일까? 1.6인가요? 1.6 m/s 제곱이 돼야 되니까 2라고 하는 이것이 틀린 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 문제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동차가 있고 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평균 속도 혹은 뭐 등가속도 공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계속 문제를 푸는 게 나온다, 맞죠? 그 중에 이제 조건들이 있고 이 조건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느냐 빨리 못 푸느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값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6번은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가 B보다 8m 앞선 상태, A가 B보다 8m 앞선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 4m/s로 나란하게 운동하다가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방향이 같고 크기가 A인 같은 가속도로, 방향이 같고 크기가 A인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3초 후에 속력이 V가 되었을 때 B는 P로부터 5m인 지점을 지나며 D만큼 앞서 있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이 문제 상황을 일단 볼까요? 문제 상황은 뭐냐면 A와 B가 둘 다 4m/s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동하고 있는데 8m 앞서 있어 A가. 자, 이 상황에서 A가 P를 통과하면 A가 P를 먼저 통과하겠지. P를 먼저 통과하니까 이 통과하는 순간부터 가속도의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돼. 자, 그 다음에 A가 먼저 가속 운동을 시작하고 난 뒤에 B가 P를 통과하게 되겠죠. 자, P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이때부터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3초 후에 A의 속력이 V가 되었다. B는 P로부터 5m인 지점을 지나며 A는 B보다 D만큼 앞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B는 일단 P를 통과하는데 A가 P를 통과할 때랑 B가 P를 통과할 때 시간은 B가 2초 후에 P를 통과한다, 그죠? 왜? 8m만큼 더 이동해야 되잖아, B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P라고 봐버린다면 A가 통과하는 순간부터 B는 8m 뒤에 있어. 그럼 8m를 와야지 P를 통과할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놓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가속도 크기 모르겠는데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계산을 해봐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초 후에 P를 통과할 거고, 얘가 5m 되는 지점이 3초 후였어. 3초 후. 그러면 B가 1초 동안 5m를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걸 통해 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 그쵸?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5 하지 말고 이동 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처음에 4 곱하기 1초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모르겠어. 근데 시간 1초야. 그쵸? 이 값이 얼마냐? 5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4니까 얘는
1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다? A가 2m/s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맞았어. 그쵸? 자, 니은 V는 10m/s 이다 라고 했어. 이 V 값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이 V는 등가속 첫 번째 공식 V0 플러스 AT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A랑 B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4라는 속도가 있었고 가속도는 2였어. 얘는 3초 걸렸으니까 6, 10m/s 맞겠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D는 요 거리는 12m이다 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동거리 또 두 번째 공식도 하면 되잖아, 맞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자, 근데 V0는 4였고 곱하기 시간 3초야.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시간 3초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가 9가 될 거고 4, 3, 12가 돼서 두 개 더하면 21m가 나온다. 자, 근데 21m인데 21m에서 5m를 뺏는 값이 D다, 맞지? 그래서 5를 빼주면 얼마가 되느냐? 16m가 나와야 돼. 근데 12m라고 했으니까 답이 틀렸다,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6번 풀이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요 3초 후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B가 이동한 시간이 몇 초인지, 그 다음에 B가 P를 통과하는 시간이 몇 초 후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되겠죠? 7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7번.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실험 과정을 보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빗면과 시간 측정 장치 AB를 설치한다. A와 B 사이 거리 L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물체를 빗면 위에 점 O에 가만히 놓은 후에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A와 B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 TAB를 측정한다. AB는 A는 고정한 채 B의 위치를 변경한 후에 나다를 반복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거리가 점점 길어질 때 이 시간 간격이 얼마나 변하느냐라는 걸 따져봐라 라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요. 자, 물체가 A를 통과할 때 속력은 0.1m/s 이다 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기와 여기 사이를, A와 B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AB가 돼. 근데 이 거리가 2cm예요. 자, 2cm고 평균 속도를 구해야 되겠다, 그죠? 평균 속도를 구하고 이 평균 속도가 구해지면 가속도를 찾아볼 수도 있겠네? 맞습니까? 왜? 요 2번은 A는 고정되어 있고 B를 옮기는 거잖아. B를 4cm 늘려서 옮겨 놓은 거야. 그랬더니 시간이 2배 걸렸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얘의 평균 속도와 얘의 평균 속도를 알 수 있으니까 그 평균 속도를 가지고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구하면 가속도 A를 구할 수도 있겠네. 그쵸? 혹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써도 되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각각을 구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뭐를 쓰는 게 좋을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선생님은 뭘 할 거냐면 평균 속력을 이용할 거예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을 이용하는데 이게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잖아. A가 일정할 거예요. 자,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같은 시간당 속도 변화량은 델타 V라고 일정하다라고 본다라고 생각해 놓고 문제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A를 통과할 때 속도를 VA라고 봅시다. 자, VA라고 본다면 여기서 0.1초 뒤에는 VA 플러스 델타 V가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A 플러스 델타부터 쓰는 게 아니지 2 델타 V가 될 거고 VA 플러스 3 델타 V가 될 거예요. 이거는 B에서의 속력이에요. B에서의 속력. A에서의 속력은 VA로 동일하다. 그죠? 자, 이렇게 놓고
각각을 좀 봐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V를 먼저 구할 수 있겠지. 자, 각각을 본다면 얘는 2cm 이동하는데 0.1초 걸렸어. 그러면 2cm 이동하는데 0.1초 걸렸으니까 얘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2cm는 0.02m예요. 0.1초 걸렸으니까 0.2m/s, 0.3 맞죠? m/s가 되겠지. 왜? 요거 0.6이고 0.2가 되니까 3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봐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VA 2배의 VA 플러스 델타 V 값은 나누기 2겠는 값이 0.2가 되고 2배의 2VA 플러스 얼마냐? 0.2초까지니까 2 델타 V 값이 얼마냐? 0.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2VA 플러스 델타 V는 0.4가 되고 2VA 플러스 2 델타 V는 0.3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위로 빼자. 밑에서 위로 빼면 델타 V가 마이너스 0.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쵸? 자, 마이너스 0.1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이너스 0.1이 맞나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빠졌죠? 아, 여기 빠졌네. 이게 0.3이 아니죠? 여기서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0.6이 돼야 돼요. 그럼 밑에서 위로 뺀다. 0.2가 되겠네. 델타 V가 0.2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자, 그러면 통과할 때 속력은 얼마냐라고 한다면 봅시다. 자, 통과할 때 속력. VA를 구해라라는 거네. VA 플러스 2분의 1 델타 V는 0.2였어. 델타 V가 0.2잖아, 맞지? 그래서 요 값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0.2 VA는 0.2야. 요 값은 0.1이다, 그죠? 따라서 VA는 0.1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억 맞게 되겠죠. 자, 가속도의 크기는 이거다라고 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지우고 일단 요거는 그대로 둡시다. 뒤에 거 좀 지울게요.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뭐 이동한 거리 S는 2분의 1 AT 제곱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2cm니까 0.02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시간 0.1 곱하기 0.1 그쵸? 그래서 0.1, 0.1 사라지고 나면 2가 될 거고 A는 4가 되겠네. 그래서 4m/s 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되네요. 맞나요? 뭐가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초기 속도가 없잖아 지금. 얘는 초기 속도가 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되지.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 가속도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얘는 0.1초 동안 속도 변화는 델타 V만큼이야. 델타 V는 0.1 m/s만큼 변했어요. 0.2였지. 0.2. 내가 쌤이 여기서 보고 0.1 적었는데 0.2였죠 아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2m/s 제곱이 돼야 되지. 그래서 니은 맞아. 아까 쌤 계산 잘못했던 거 다시 봅시다. 뭔가 이상했어. 계산 잘못한 거 본다면 얘는 0.02는 V1 이거지. 0.1 곱하기 0.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0.1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0.1의 제곱을 양변에 다 없앤다면 2는 1 플러스 2분의 1 a가 돼야 돼.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가면 2분의 1 a는 1이 되고, 따라서 a는 2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된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억은 12다 했어. 기억은 어떻게 할까? 이동한 거리 s는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이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잖아. 얼마냐? VA는 0.1이었어. 플러스 3 곱하기 델타 V가 0.2였어. 따라서 0.7이 될 거잖아요. 맞지? 0.7의 제곱 마이너스 0.1의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두 개 더한 거 0.8, 0.6 했는 값이 얘가 된다. 그러면 S는 얼마가 되느냐? 2 약분하고 나면 0.4 곱하기 0.3이 돼. 0.4와 0.3, 0.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바꾼다면 12cm가 맞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되겠죠. 8번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자동차가 경로상의 점 PQ를 통과하여 점 R에 도달. 쌤이 또 펜으로 쓰고 있는데 형광펜으로 봅시다. PQ를 통과해서 점 R에 도달하여 정지하는 것을 나타낸 것. P를 V의 속력을 통과한 후에 P에서 Q까지 구간 1, 구간 2에서 각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한다. 그쵸? 감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네. 가속도의 크기는 두 개가 다른가 보네요. 1에서가 2에서의 이렇다. A와 1과 2의 길이는 같다라고 했어. 운동 시간을 각각 T1, T2라고 할 때 각각 시간을 T1, T2라고 할 때 이 B를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P에서의 속도는 V고 여기서는 속도가 0이야. 여기서 속도 VQ라고 나와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평균 속도는 지금 뭐가 있었지? 각각 T1, T2라는 시간을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T1, T2를 구하라는 건데 2분의 V 플러스 VQ 했는 값이 1번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고 2번 구간에서는 2분의 VQ 값이 되겠죠. 자, 이 값이 각각 T1, T2와 곱해져서 거리가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이때 가속도의 크기 B는 여기 나와 있어. 9분의 16배니까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의 구간을 16A라고 보고 뒤에 구간을 9A라고 놓을 수 있겠죠? 저 가속도의 B라면.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리는 봐버리면 될 것 같네요. 뭐가 있을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써봅시다. 거리는 같으니까 그냥 L로 봐도 되겠죠. 2 곱하기 가속도 16A 곱하기 L은 VQ 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 될 거고 2 곱하기 9A의 L은 0 마이너스 VQ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 식을 통해서 VQ 값을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릴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V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VQ를 V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A와 L에 대한 값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요 두 식을 정리를 해볼까요? 조금 계산 과정이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같이 2 있으니까 무시해놓고 AL 날렸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머지만 넘겨주면 16분의 1 VQ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V 마이너스 9배의 VQ의 제곱이 되겠지. 9배가 아니고 9분의 1. 그쵸?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양변으로 넘겨주고 그럼 9VQ 다시 할게요. 9VQ 제곱 마이너스 9V 제곱은 16VQ의 제곱이 돼.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네. 자, 넘기고 넘깁시다. 그러면 9V 제곱이 25VQ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V는 3분의 5VQ가 되겠네. 요걸 알고 이제 봅시다.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시간을 구해야 돼.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평균속도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평균속도. 자, 이 평균속도에 시간을 곱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각각의 이동 거리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봅시다. VQ는 여기서 정리한다면 VQ는 5분의 3 V가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V1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2분의 V 플러스 5분의 3 V가 돼. 자, 이거는 2분의 5분의 8 V가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서 5분의 4 V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V2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VQ 2분의 VQ야. 2분의 VQ는 5분의 3 V가 된다. 그래서 10분의 3 V가 돼요. 그쵸? 자, 5분의 4V랑 10분의 3V야. 근데 이동 거리가 같아.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된다? 이 둘의 B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쵸? 여기 좀 지울게요, 선생님이. 이 부분들 지워주고, 여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동 거리를 모르니까 L로 봅시다. L은 V1 바 곱하기 시간 T1 이꼴 V2 바의 T2가 되겠지. 그래서 T1분의 T2, T2분의 T1이네. T2분의 T1은 T2분의 T1의 값은 V1 바분의 V2 바가 되겠죠. 자, 그래서 V1 바는 5분의 4V가 되고 V2 바는 10분의 3V가 돼. V 같이 없어지고 5, 2로 약분됐어. 그래서 8분의 3이 돼야 되겠네. 자, 8분의 3은 2번의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8번까지 풀이하고 끊어서 9번부터는 다시 풀이를 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8번까지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